오늘 BTV 초대석에는 학교 브랜드 사업에 대해 이야기 나누기 위해 박재희 대구시 교육청 기획조정과장 모셨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 브랜드라고 하면 보통 마케팅에서 많이 이용하는 용어로 알고 있는데요. 학교에 브랜드가 붙으니까 조금 생소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 학교 브랜드 어떤 사업일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브랜드라고 하면 보통 상업 분야에서 이용되는 용어인데요. 일반적으로 상표라고 이해가 됩니다. 판매자들이 자신의 상품을 다른 서비스와 구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문장이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요. 때로는 그 상품의 어떤 가치라든지 이런 정체성도 포함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자기가 선호하는 브랜드를 이야기할 때는 그 기업의 어떤 가치 같은 것도 함께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 학교에서 볼 때 학교의 어떤 고유한 전통이라든지 가치라든지 이런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른 학교에 비해서 더 좋은 거 그런 것들을 이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나름대로 어떤 그 디자인 같은 것들 할 수도 있고요. 눈으로 보이는 거, 또 그렇지 않고 그 학교의 스토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경북고등학교 같으면 이제 오래된 학교이잖아요. 120년 정도 됐고 또 야구가 유명하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이 떠올려지는 것들이 아마 브랜드라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과장님 그 학교 이야기를 들으니까 제가 졸업한 고등학교도 생각이 나는데요. 이 고등학교가 오래된 야구부로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이 운동부가 아닌 학생들까지 굉장히 큰 자부심을 가지고 또 응원도 많이 다니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 학교 브랜드 사업이 학생들의 호응을 굉장히 많이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이 사업의 목적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 사업의 목적은 학교의 교육 경쟁력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 교육 경쟁력을 높이는 방법에서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학생, 학부모, 교원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또 만족감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또 지역사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학교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학교가 이런 브랜드를 개발할 때 어떤 그 학교의 비전이라든지 또 소속감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그 개개인의 자발적인 협력이나 열정을 끌어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설명만 들어봐도 각 학교들이 저마다의 특성을 가지고 또 힘차게 살아 움직인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그런데 이 사업 이전에도 학교마다 특색 사업 이런 것들을 운영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특색 사업이랑 브랜드 사업 어떻게 다른 걸까요? 네, 학교마다 1교1 브랜드라든지 또 인성 브랜드라든지 또는 특색 사업이라든지 이름은 다릅니다만 다양한 특색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존의 특색 사업들을 보면 대부분이 교장 선생님 또는 몇몇 구성원들의 참여로 결정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 공감대 형성이 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학교의 전체적인 철학이나 비전을 담아내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단편적인 어떤 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또 시기도 좀 짧고 그래서 조금 더 긴 안목에서 그런 것들이 운영되면서 학교 문화로 좀 자리 잡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존에 하던 그런 어떤 브랜드 사업에 대한 그런 것들을 보완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학교의 가치나 철학 또는 지역사회 역할까지 모두 담아서 모두가 함께 참여하고 소통하면서 그런 문화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차이점은 준비, 실행, 평가, 발전 이런 단계적인 부분들이 조금 더 체계화돼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것이고 또 단기간보다는 단연간 지속적으로 이렇게 함으로써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참여해서 교육의 경쟁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이 기존 사업과는 큰 차이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기존 사업에서는 새로운 교장이 부임한다거나
담당자가 바뀌면 하고 있던 사업이 아예 바뀌어버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말씀하신 것처럼 가치나 뭐 문화를 형성하는 데에는 조금 무리가 있었을 것 같은데 이 브랜드 사업을 통해서 조금 더 새로운 단계로 넘어갈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떤 걸까요? 네, 중요한 부분들은 이게 학교의 구성원들만 인정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지역 사회나 우리 대구 전체, 더 나아가서는 우리나라가 전체가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브랜드로 자리 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학교의 역사라든지 철학, 비전이라든지 자랑거리 등을 함께 공유하면서 좀 더 독창적인 브랜드를 창출해내서 이것이 지속 가능한 어떤 교육 활동과 연계가 되어서 개성 발전돼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단순한 실적보다는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 브랜드 구현을 하는 과정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학교를 홍보하거나 다른 학교랑 비교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이런 브랜드 사업을 특화함으로써 조금 더 그 학교 나름의 어떤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공모 사업을 시행을 해서 4년 동안 이렇게 지원을 합니다. 2023년에 61개로 시작이 되어가지고 지금은 76곳이 되어 있는데 초등학교 26곳, 중학교 20곳, 고등학교 30곳에서 총 76개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개발 사업을 단계별로 보면요. 1차 연도에서는 주로 이제 브랜드를 개발하고 2차 연도에서는 개발된 브랜드를 실천하고 3차 연도에서는 조금 더 취지에 맞는 우수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서 심화하고요. 4년 차에는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조금 더 확장하는 그런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단순한 실적 이런 만들기를 벗어난다는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사실 예전에는 이 학교별로 소위 스카이 대학들, 뭐 명문대학교를 몇 명을 보냈느냐, 또 이 대회에서 얼마나 많은 상을 받았느냐로 이 학교의 우수성을 평가했었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 그 기준 자체가 입체적이지 못하기도 하고 또 학생들의 어떤 경쟁을 부추기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 브랜드 사업으로 지역 사회 또 나아가서 이 나라가 인정하는 독창적인 브랜드를 만들 수 있다고 하니 굉장히 인상 깊은데요.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조금 지금까지 참여했던 또 보셨던 학교 브랜드 중에 좀 기억에 남거나 인상적인 사업들이 있었을까요? 네, 모두 다 다양한 그 브랜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 구성원들 간의 협의를 통해서 또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보면 뭐 어느 학교가 더 우수하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좀 인상적인 학교들이 있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호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이야기를 담아가지고 학교 전체의 어떤 성장사라든지 모두가 다 좋아하는 다다호호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굉장히 교육적으로 좀 인상적이었고요. 그다음에 입석중학교 같은 경우는 1년차 때 브랜드를 그 학생, 학부모, 교원 공모로 했는데요. 입석이라고 하는 것이 그 설립자의 돌석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순수하게 해서 선돌이라고 브랜딩을 했는데 뜻이 뭐냐면은 지역의 버팀목이 되는 교육기관으로 자리 잡겠다 하는 그런 가치를 반영해서 지역과 함께 다양한 교육 활동들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경북기계공고의 브랜드명은 새로운 도약 점프업인데요. 이 점프업에 보면 두 개의 알파벳 P가 있습니다. 이 알파벳 P를 포지티브 파워, 그러니까 긍정적인 에너지로 이렇게 해석을 해서 그 학교에서는 모든 그 도약의 발전이 에너지가 발전이 기초가 된다 이렇게 보고 또 모든 학생들이 긍정적인 열정을 가지고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해야 되겠다 하는 의미를 담아가지고 좀 시각화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좀 좋은 브랜드로 이렇게 만들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학교마다 저마다의 브랜드 또 슬로건을 가지고 있으면 학생들까지 괜히 막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또 다른 학교 친구들한테 자랑도 하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행복한 학교 만들기를 위한 매력적인 정책 이야기, 또 학교 브랜드 사업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또 끝으로 이 학교 브랜드 특화 사업과 관련해서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향후 계획이나 바라는 바가 있으시면 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이 학교 브랜드 사업은 그냥 홍보라든지 단순히 이름 정하거나 어떤 상징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학교의 철학이라든지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두 담아서 상징화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참여하는 학교 모두가 각자의 방식으로 또 그 학교의 구성원들의 어떤 요구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파악을 해서 그 학교가 가장 좋은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새로운 전통과 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서 또 학교가 독립적으로 하기보다는 지역과 함께 하면서 그 지역과 연계해서 브랜드를 개발하고 또 실천하면은 더 좋은 교육 공동체가 만들어지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이 만들어진 것이 좀 지속 가능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뭐 1, 2년 하고 그만두는 것이 아니고 지속 가능한 측면을 우리가 생각해서 그 사업을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76개의 학교가 지금 브랜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어떤 학교는 이제 처음 시작하는 학교도 있지만 또 어떤 학교는 발전이라든지 심화 단계에 있는 학교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학교의 어떤 특성에 다 맞게 학교 구성원들과 함께 자연스럽게 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도 뭐 예산이 좀 풍족하게 이렇게 지원이 돼야 되겠지만 또 그래도 또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또 다양한 사업들을 많이 이렇게 해서 우리 지역의 학교들이 진짜 그 멋진 브랜드를 가지고 교육 활동도 만족스럽고 또 지역이나 또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지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76개 교가 우리 대구 지역에서만 76개 교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학교들이 네. 이 지역사회와 시너지를 내면서 또 좋은 전통, 또 좋은 정체성을 만들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학교 브랜드 사업이 더 지역사회로 또 더 크게는 우리나라 전국으로 확장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보면서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